또 문제점을 지적하자면은 중국인들이 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중국인이 늘어난 여행지의 필연적인 결말은 중국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내가 여기를 다시 올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아니요.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이라면. 이야, 무릉도원이 펼쳐져 있네. 예, 안녕하세요, 윤석중입니다. 저는 지금 라오스의 방비행에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었고 순수한 목적으로 청춘과 낭만 여행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진 여행지임은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비행을 떠나 라오스의 고대 도시 루앙프라방으로 떠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앙프라방을 엄청나게 추천해줬어요. 사실 루앙프라방에 대해 딱히 크게 관심은 없긴 했는데 좀 궁금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루앙프라방은 또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비행이나 비엔티아나하고는 워낙 역사적으로 많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루앙프라방에서 조금 오래 있을 예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좀 작업도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배당이 나왔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배당 투자를 통해서 살아가는 배당 파이어족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원금 1억 5천을 투자한 배당주에서 250만원 가량 비과세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당금 나왔을 땐 조금 플렉스를 하곤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편안하게 여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이 방비행역에 왔고요. 이 라오스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짧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70%, 라오스 30% 투자로 만들어진 이 라오스 중국 고속열차 LCR, 라오스 차이나 레일웨이라고 불리는 이 고속열차는 그냥 중국이 여기다가 갑불이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들의 자본도 그렇고 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거의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건설 과정에서도 여기 라오스인들을 취업시키기보다 중국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지었다 보니까 이 건설 비용을 라오스인들이 뭐 나눠 가지지도 못했대요. 사실 뭐 중국이 다 헤쳐먹은 것이고, 그래도 이걸 안 타면은 루앙프라방까지 가는 게 거의 한 5시간씩 걸리니까 얘를 타면 한 5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선택지가 별로 없다. 사람이 뭐가 이렇게 많으냐. 다 중국인이네, 다 중국인. 진짜 일부 서양인들 제외하고는 죄다 중국인입니다. 진짜. 땡큐. 라오스랑 중국 고속철도가 뚫리면서 좀 많이 변화했다고 해요. 이 라오스가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경제나 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철도가 생겨가지고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라오스 정부에서 차입을 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GDP의 12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다 중국어야, 다 중국어. 아무튼 이거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도착이니까 루앙프라방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미니밴 같은 거 타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는지를 모르겠네. 배낭 메고 가는 사람들 따라가자. 저렇게 이 위로 올라온 건 다 여행사 차량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이제 가난한 여행객이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더 몸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다. 나 돈 좀만 썼어도 내리자마자 받아주는 사람들 있는 건데, 가이드도 있는 거고. 그럼 재미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남들이 다 해주는 그런 여행하면은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데려왔을 때 또 안내가 가능해지는 그런 게 여행에서 뭔가를 배우는 거지, 그런 마음인 거죠 뭐. 오케이, 여기다 미니밴 쉐어 티켓 하는 곳입니다. 4만 깁, 2,500원 정도? Is it going to the city, right? Yes. 저기 있는 거 아무거나 타면 된답니다. 짐을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서 아무튼 이렇게 탔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구만. 이분도 한국인이신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여기 잡도 안 해줘. 답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제 호텔 어딘지 물어보더니, 아니 호텔 여기라고 이게 찍어줬는데도 What my, 오케이? What my라고 여기 있는 사원 이름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을 다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냐고 물어보고 구글 맵으로 직접 보여줘도 모른다고 막 자꾸 그러니까 답답했어. 어차피 호텔 가까우시죠, 여기서 내리면. Excuse me. 오케이, here. 조심히 들어가면 비어. Korea. Yes, thank you. 어? Yes, Korea. 코리아. 예, 맞아요. 아이고. 코리아. 몇 번을 반복하시는 거야? 가올리. 야, 맞다고요. 아이고, 여행 재밌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루앙 프라방입니다. 호텔 위치를 아무리 보여주고 말을 해도 모른다만 하니까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사원 이름을 말했더니 여기로 던져주고, 햇볕은 좀 센데 그거 역설적으로 좀 많이 선선합니다. 루앙 프라방이 고지대라는 말은 들었거든요. 산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후가. 이 동네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 한 200년 정도 라오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온갖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고, 제가 방비행에서 만난 어떤 분은 여기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한 달 살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여기만은 좀 이상하게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야, 이 강가 길이 있구나. 아이, 엄청 크네. 이야, 이 강길을 따라가지고 보트 사업이 좀 많이 잘 되나봐요. 그래서 방금도 보트 영업을 했는데 이분이 여유 있네 되게. 여기도 이렇게 해먹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완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강이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식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게 이 도시가 한 200년 정도 왕국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강가가 있으니까 식수 문제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이렇게 좀 침입을 덜 당한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평화롭고 외국인한테도 막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여기가 제 숙소입니다.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Can I check in? This is my passport here. room already for you. Thank you so much. 표정이 다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103호. 꽂고. 오.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고 옛날 느낌도 아니다. 방에서 살짝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건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1박에 25,000원이고요 뭐 나름 이제 뷰도 있긴 있는데 길가부입니다. 길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저는 라오스의 고대 도시 루앙프라방에 도착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저는 여기 와가지고 최근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해서 좀 이것과 관련된 정보 영상들을 좀 올리고 편집하고 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여유 있는 곳을 좀 찾아서 루앙프라방에 온 거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뭐가 시끌벅적하지는 않은 그런 동네라고 해가지고 도착한 오늘은 좀 쉬고 여행은 내일부터 한번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시죠. 다음날 아침에 밝았는데 주변 둘러보려고 오토바이 렌트했습니다.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하고요, 하루에. 루앙프라방이 굉장히 좀 작은 동네긴 하지만 또 주변에 둘러볼 게 아예 없는 게 또 아니라 가지고 하루 정도 딱 빌려서 돌아다니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빌려서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 기름이 바닥이냐고. 동네가 굉장히 수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을 양쪽으로 강이 흘러가지고 강가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토바이 빌리자마자 지금 연료가 없어가지고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기름 넣으러. 적당히 놀러 다닐 기름은 넣어줘야 될 거냐. 근데 이게 좀 되게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뭐냐면은 렌트를 해줄 때 기름을 완전히 바닥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렌트한 사람이 돈 내게 하는 거죠. 1리터 1. 와, 리터당 1,600원이야? 솔직히 여기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곳인데 단가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이 내륙국이고 기름이 안 나니까 이거 이렇게 착시당해도 되는 거야 진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몇 개 발견한 거가 있는 게 오토바이 타면서 양산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또 하얀 피부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건 동남아 어디나 다 똑같나 봐. 그렇지, 이렇게 양산을 쓰고 다녀. 진짜 신기해. 지금 우기라서 강이 조금 탁해서 그렇지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가는 내내 풍경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까는 그래도 살짝 사람들이 많은 그런 번화가 동네였다면 나름 도로도 포장도로 상태 괜찮고 뭐 다들 이렇게 트랙터 이런 걸로 농사 짓고 있고 강아지 키우고 닭 키우고 이렇게 정겹게 사는 시골 동네 풍경이 계속 펼쳐집니다. 오토바이 빌리길 잘했어요. 만약에 그냥 차 타고 갔으면은 차 안에서 바깥 풍경 바라보면서 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하면서 갈 수 있네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라오스 와서 되게 크게 느낀 한국이랑 라오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번에 방비행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내륙성 기후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반도 지형이면은 습도 때문에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기라도 내륙성 기후라서 습도가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그늘만 들어가면 확 시원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런 데까지 애들이 보면 또 이 라오스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약간 인도네시아도 같은 현상과 문제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출산율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게 원래 엄청 더 높았는데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국가가 이제 개인을 좀 책임지지 못하는 복지가 좀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고전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놓으면 자녀가 부모를 보통은 부양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직도 적용되는 곳이 라오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이렇게 입장료를 내야 돼. How much? 티켓 인사이드 땡큐 so much. 여기는 이제 루앙프라방의 꽝시 폭포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영복 갖고 왔고요. 여기서 갈아입고 한번 재밌게 놀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ne person please. 땡큐 갑자이. 여기 티켓 하나 얻었고요. 이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 오케이 땡큐. 야, 골프카도 포함이면은 그렇게 가격이 나쁘지 않네. 헬로. 여기도 뭐 마을이구나. 오, 잘 해놨네? 엄청 상업적으로 해놨습니다. 쫙 해가지고 먹을 거, 음료수, 과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관광객을 받는 것 같아. 땡큐. 여기 약간 발리 같은 느낌도 많이 난다. 발리의 그 우붓이라고 느낌인데 이거 완전히? 이 숲에서 느껴지는 피톤치드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냄새입니다. 뭐야? 곰이 누워서 자고 있네? 흑곰이? 지리산 반달곰 뭐 이런 건가? 원래는 이렇게 가둬져서 웅담 채취가 당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워졌다? 그런 얘기인가? 2018년에 구해졌대요. 여기도 뭐 밀렵 같은 게 있었나 보지? 동물구호 활동 이런 거에 힘을 쓰고 있나 보구만. 아까 그 곰을 보고 나서 그런지 여기가 그 곰 서식처로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막 곰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다리 한 짝을 잃고 100만 조회수를 얻게 되겠죠. 야, 이거다. 이거 보러 오는 거였어. 그래, 내가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왔다. 근데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또 라오스가 저도 잘 몰랐는데 수력 발전으로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댐도 많이 지어놨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메콩강이 아주 라오스 중앙에 쫙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댐만 여러 개 지어놔도 수력 발전이 가능한 거겠죠. 이야, 아니 물이 이렇게 강해? 이 정도 수량이면은 진짜 전기 수출을 하는 나라의 수원지 위험 직접 느껴보고 있습니다. 오, 이거다. 이 꽝시 폭포 이거 보러 오는구나. 폭포에서 물이 계속 불어가지고 이게 자꾸 몸을 적시는 거야. 나도 해볼까? 와, 이 미스트가 자연산 미스트 얼굴에 자꾸 묻어옵니다. 시원하다. 폭포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쐬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네. 여기다 짐 놔둬도 뭐 사라지지 않겠죠? 살짝 놔두고 위도도 좀 벗자. 가다 놓으면은 뭐 아무도 안 내가져가겠죠? Sorry, is it cold? It's cold, really. I'll try. 좀 차갑대는데 한번. 근데 바닥이 이게 전혀 안 보여가지고 감이 안 와. 그리고 미끄러. 너무 미끄러. Yeah, it's not really cold. 근데 바닥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이시나요? 제 다리가 It's not really deep. It gets very deep there, right?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그래도 감당이 되는데 저기 조금 넘어가면은 갑자기 이제 확 들어온다니까 조심해야겠어. 그래도 저 서양 친구도 막 용기 있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남자다움을 뽐내지 않을 수 없지. 수영할 만한 정도의 깊이까지 나와요 이게. Where from? Australia. I mean, I didn't expect this kind of thing. The nature. Yeah, it's good. Yeah. For me, it's okay because I have warm heart. 저기 봐봐. 저기가 엄청 깊어진다니까. It's getting deeper, right? Yeah, it's getting deeper. I'm standing. You're stand! 보니까 저기서 서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발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지금 저기가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나는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지금 제 중요한 부위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몸을 담글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깊어지는 이 느낌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다운 보여줬습니다. 딱 이 정도만 하자.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보니까 물로 들어가고 시원하네. 대리만족 되잖아. 이제 나도 나갈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다고. 나도 좋지만 무서워. 그래도 진짜 앞이 전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조금만 더 맑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 진짜 좋아하네. 완전 자연을 엄청 사랑하는 친구야. 저는 발발 떨면서 잠깐 이제 몸만 담근 수준이지만 저 친구는 여기다 놔둬도 생존할 것 같습니다. Have a nice day. 바이바이. 이제 가자. 이제 배고프다. 네, 저는 지금 물놀이 마치고 밥 먹으러 롯데리아 왔습니다. 한국 귀국한 거 아니고요. 라오스에 롯데리아가 진출했다는 사실. 제가 지금 라오스 도시를 수도인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까지 왔었는데 그 매 도시마다 롯데리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먹어볼 생각 안 했던 이유가 막 현지 음식 되게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현지 음식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진출한 롯데리아는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좀 왔습니다. 다양하게 시켜 먹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메뉴 다 있네. 불고기 버거, 핫 크리스피, 근본은 역시
역시 불고기 버거니까. 근데 제가 재수하면 수능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먹었던 버거가 핫크리스피니까. 야, 이렇게 잘 나왔고요. 핫크리스피 치킨 버거, 치즈 스틱 치킨입니다. 지금 이 버거가 하나에 82,000깁, 5,300원이면 5,300원. 아니, 이 현지인들 거의 일당 수준의 가격인데, 이 치즈 스틱이 1,800원, 치킨 한 조각에 1,800원, 1,800원. 이거 전체 다 해서 총합 10,000원입니다. 괜찮죠, 가격? 먹어보자. 한국 거보다 조금 퍽퍽합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치즈 스틱도.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한국 그 롯데리아 치킨 같지 않고 무슨 KFC 같아. 우리 롯데리아 치킨 먹으면 약간 카레 맛 나지 않아요? 그 맛 납니다. 롯데리아 치킨 맛 나. 일단 식사 마쳤고 이 시점에서 이 라오스 여행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간 도시가 수도 비엔티안, 방비엥 그리고 루앙프랑 이렇게 세 개인데 라오스라는 나라의 장단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일본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지. 지금 현재 엔화가 좀 싸져가지고 물가가 저렴하죠. 음식 맛있죠. 가깝죠. 인터넷 정보 엄청나게 많죠. 안전하죠. 그냥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행지로 선택받는 이유들이 있다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식 맛있죠. 저렴했죠. 지금은 조금 비싸졌지만 여행 인프라 되게 잘 돼 있죠. 정보 많죠. 갈 데 많죠. 다양한 장점도 있습니다. 베트남 물가 저렴하죠. 한국인한테 우호적이죠. 음식 맛있죠. 고급 호텔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행지가 다 엄청 많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장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근데 라오스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보죠. 내가 여기를 다시 올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아니요.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이라면. 제가 저번 두 영상을 통해서 라오스의 수도와 한국인들한테 인기 많았던 액티비티의 도시 방비행을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한국인이 많이 줄었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물론 이제 좀 유흥 도시화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좀 인기가 시들시들해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도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좀 각광받기 시작한 거 특히 한국에서는 꽃보다 청춘이라는 예능 때문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형도 라오스로 여행을 왔었기 때문에 기억해요. 라오스가 뭐 하는 동네인지도 모르는데 라오스를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예능을 안 봐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근 10년간 바뀐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좀 라오스 정부나 이런 거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좀 부패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행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그런 의지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정부가 조금 아니란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라오스는 내로 국가라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 그래서 세계 최빈국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황이 많이 들어올 때 여행 인프라에 대해 좀 투자를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년 전 정도에 라오스에 방문하셨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거의 똑같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모습이 10년 동안 변화한 모습이라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고 여행객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갔을 거 아니에요. 라오스가 되게 부흥해가지고 한국인들이 밀어터졌을 때 그때 뭔가 투자하지 않은 거 그게 라오스에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다시 오려면 뭔가 변화하거나 제가 올 만한 메리트가 추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오스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저 혼자 여기 와가지고 놀고 가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내가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가족들이 여행을 온다라고 할 때 자신감 있게 또 전천후로 소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라오스가. 근데 많이 불편합니다 여행하는 내내.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인프라 이런 게 거의 다 그냥 개인이 가게를 만들어서 제공이 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냥 민간 투자인 거예요. 민간 투자. 그나마 지금 새로 생긴 그 중국 투자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생겼다고 해서 굳이 라오스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런 이유로 작동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저도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녔겠어요. 여행 많이 다니고 심지어는 발리 같은 경우는 1년을 살았고 치앙마이에서는 6개월 살고 다시 방문했던 도시가 정말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같은 경우도 한 5번 정도 방문했고 제가 좋으면은 저는 계속 가요. 저번에 제가 올린 우둔타니 영상 보여드리면서 제가 우둔타니에 내가 다시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제가 라오스는 이렇게 단호하게 다시 올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라오스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막 오래 본 건 또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한국인이 없어요. 방비행에서 만났던 한인 업체 사장님분들도 전부 다 한국인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국가 차원의 노력이 좀 같이 필요한데 그러지가 않다.
좀 또 문제점을 지적하자면은 중국인들이 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중국인이 늘어난 여행지의 필연적인 결말은 중국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이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건 그나마 지금 K-팝이나 K-드라마, 예능,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넷플릭스 작품 같은 게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중국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조금씩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거는 실제 경험에 근거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중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여행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만큼은 버는 사람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버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듣기로 뭐 평균 월급이 60-70만 원밖에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돈 번다는 거는 최소 200-300만 원을 번다는 건데 그러면 평균 월급의 한 3배, 4배를 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국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이 좀 떨어집니다. 중국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면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길 가다 나를 만난 외국인이 제가 뭔가 실수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 길바닥에서 막 침 뱉고 막 소란 피우고 막 공공장소에서 막 전화 크게 받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은 중국 관광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의 여행 경험을 상당히 망가뜨리고 그때 했던 여행 경험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여기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중국 관광객들을 맞추신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나라 돌아가서 내가 다시 안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좀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국인밖에 안 남게 되는 거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특히나 이 라오스는 중국에서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속철도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과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 서양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방비행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한국인 유흥 관광객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프라, KTV, 라오스 걸 상시 대기, 유흥 뭐 이런 게 이제 대로변에 대놓고 있는 것도 엄청난 큰 디메리트죠. 이 라오스라는 나라의 모습을 정말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가 라오스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라오스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이유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 여기처럼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 못 봤어요. 제가 대화를 제대로 나눠본 적은 없지만 눈에 아기가 없고 서툴러요 뭔가. 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메뉴를 줄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고 눈치 살피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이 사람들 순수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물가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왜냐면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리고 또 자연 환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동남아에서도 되게 손꼽히는 자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좀 많이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풍경이나 이런 걸로 감동을 막 크게 받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라오스는 진짜 대단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뭐 라오스 음식이 정말 막 다른 태국, 베트남처럼 되게 특이하고 맛있는 것도 없어요. 라오스 음식은 거의 베트남 음식이랑 태국 음식 그리고 좀 반반 섞고 거기다 중국 맛이 조금 더한 뭔가 그런 느낌? 이게 개인 소득이 조금 저렴한 나라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데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도 똑같이 느꼈어요. 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려요. 아니면 외국인들만 외식을 하든지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 외식 문화가 발달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뭐 길거리 음식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라오스 현지인들은 그걸 매일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도 있죠. 2-3천 원이면 싸고 막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도 매일매일 못 사 먹는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태국이랑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와요. 태국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왔죠.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제외하고 동남아에서 거의 2등입니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왔고 길거리 음식이라는 저렴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수단도 갖춰져 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태국은 필연적으로 외식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해서 정말 많이. 그러니까 각종 외식 업체들이 경쟁과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맛을 발전시켜 가면서 여러 레시피들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태국이 나름 음식 강국이 된 겁니다. 미슐랭도 많죠. 라오스는 국민 대다수가 자기 입에 풀칠하는 걸 바빠가지고 뭐 외식 이런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뭐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 이 라오스 음식 프랜차이즈 같은 게 없어. 꼭 가봐야 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나마 있는 거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지금 롯데리아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지 뭐 자체적으로 그런 게 발달할 수 있는 과정을 겪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옛날에 60, 70년대 되게 가난할 때는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짜장면집 이런 수준이었는데 국민소득이 7, 80년대 급격히 발달하면서 다들 밥 사 먹고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경제력이 올라와서 지금은 국내 외식 산업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여기 뭐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땐 만들어놔도 사 먹을 사람이 없어.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단점으로 왔는데 죄송해요. 제가 막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대본 없이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강변에 나왔는데 라오스식 소세지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먹어야겠구만. How much one? 50, this one keep for one. 루앙프라방 소세지. Yes, yes, yes. 이게 루앙프라방 지역의 전통 소세지예요. 이게 정말 맛있다고 얘기 듣긴 들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지나가는데. 원래는 저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야시장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딱 봐도 로컬 그 자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It's so good. What's that?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 안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야채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고요. 육즙이 미쳤습니다 지금. 그 훈연된 향이 엄청 많이 나네. 이 풍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오스 무랑프라방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벽에 돌 같은 거 보이죠? 여기를 좀 개발을 하려고 평탄화 작업을 막 하는 포크레인 같은 게 맨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냄새 맡고 막 날 물어뜯으려고 그러네. 중국이 좀 계속해서 개발하느라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저거 포크레인질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옷을 다 그 중국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를 개발을 하는 거지. 벽을 뜯어가지고.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중국 자본으로. 이렇게 라오스 여행 마치고 루앙프라방의 전통 소세지 먹으면서 풍경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라오스 여행 총평. 나름의 매력이 있다. 근데 그 매력이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중국 자본 때문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